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관계법규 및 학개론 강의 진행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27번 문제, 그죠? 법규 마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진도가. 그리고 좀 빠르게 풀어보고 뒤쪽에 이제 최근 기출문제 끊어서 이제 한 회차씩 한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탱크 안전성능검사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안전성능검사의 종류에는 기초지반 보시면, 그리고 충수수압, 용접부, 그죠? 안반탱크, 근데 여기 탱크 재질 이런 건 없죠. 탱크 재질 검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명칭에.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들어가 있는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28번째 보겠습니다.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에 있어서 기초지반검사. 자, 기초지반검사는 기본적으로 얘가 꼭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여야 하고요. 리터니까 당연히 액체 위험물이겠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여기 1번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초지반검사라고만 나와 있지만 용접부 검사도 마찬가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다. 그리고 충수수압 검사는 액체. 그죠? 안반 탱크 검사는 안반에 탱크가 있을 때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그 관련 내용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언제 하는지, 그리고 제가 비고에 가보면 그 공사 시기 알고 있으라 그랬죠. 검사 시기, 공사가 아니고 뭐 매설 전이라던가, 맞나요? 이런 것들 매설 전을 포인트로 좀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검사 신청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안반탱크 검사 있는데 뭔가 여기 가보면 뭔가 이상하죠, 그죠? 유류탱크 검사라는 건 존재 자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그 외에 이제 거기 가보면 기초지반검사는 공사 개시 전에 검사를 해야 되고, 충수수압검사는 부속 설비 부착 전에 해야 되고, 용접부 검사는 탱크 본체 공사 전에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하셨죠? 안반 탱크도 공사 개시 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27번 해설 보시면서 27번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이번에는 완공검사입니다. 완공검사 신청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지하탱크가 있을 땐 지하탱크 매설 전. 이거 포인트로 잘 봐라. 자, 이동탱크 저장소는 완공검사를 제가 언제 한다 그랬죠? 그쵸?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였죠, 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이송취급소.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그죠? 여기는 매설 전. 네 번째,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 곤란한 경우에는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이나 내압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밀, 내압. 이 시험 종류도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지하에 설치하면 시도지사나 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 매몰 직전, 기술원 지정 부분 비파괴 시험, 그죠? 시험이 하나가 더 있었죠. 비파괴 시험. 이거 명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1번.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완공검사를 언제 해야 되냐. 자, 지하탱크니까요. 얘를 묻기 전, 그쵸? 지하에 있는 건 대부분 다 묻기 전. 저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따서 가셔야 된다.
32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대리자는 경력이 없으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를 선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리자를 우리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선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선임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할 시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 문구는 맞는 거고, 선임하지 못할 시에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이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질병, 아프거나, 뭐 여행, 출장,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경우에도 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야죠. 당연하죠. 네 번째, 대리자를 선임하면 본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대리자에 대한 신고 기준은 따로 없다. 그리고 이 대리자는 선임 기간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33번. 자, 소방공무원으로 내가 5년을 근무했대요. 그럼 몇 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냐? 이게 3년 이상이면 4류. 그죠? 그러니까 5년이니까 가능한 거고, 내가 자격증을 따면 다 가능하다 그랬죠. 1류에서 몇 류까지요? 6류까지 다 가능하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취급 자격자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육만 이수한 사람도 4류밖에 안 되더라.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34번이에요.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관계인은 사료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그랬죠. 중복 선임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세 번째,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였죠. 20일이 아니고.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건 요 3번이다. 3번.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자는 시도지사이다. 허가는 시도지사. 2번, 주택난방을 위한 제조소나 취급소. 또 제조소도 마찬가지죠.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는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변경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위치구조 설비에 대한 변경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3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세 가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번째, 이동탱크 저장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동탱크 저장소는 안전관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소 등, 그죠? 지금처럼 이동탱크 저장소, 자, 이런 데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지하탱크 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뒤쪽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쭉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점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방규정이랑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복 선임이 가능한 곳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1번, 보일러 번원대에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5개 벌써 틀렸죠. 자, 이게 몇 개여야 돼요? 7개 이하. 그죠? 틀린 게 아니고 7개 이하니까 5개면 맞는 거죠. 그죠?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거죠.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맞습니까? 자, 2번.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100m에 있는 11개의 옥내 저장소. 이게 몇 개 이하일 때만, 10개 이하일 때만 가능하죠.
옥외도 10개. 옥외 탱크 저장소는 30개.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우리 뭐를 또 알아둬야 돼요? 저장소. 그래서 저장소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으로 가져가야죠. 1번으로 가져가시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탱크나 용기.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저장소. 얘를 동일인이 설치. 추가적으로 갔을 때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행거리가 뭐 300m 이내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거랑 요 보버 있죠. 요거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제가 보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10개짜리도 있고 30개짜리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개짜리에 가보면 옥내 5개 그리고 안반 탱크 있습니다. 안반. 30개짜리는 5개 저장 탱크밖에 없고요. 그쵸? 요거 꼭 외워두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수 없는 것도 있죠.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 중에 옥내 탱크 저장소 있었고. 맞나요? 다 탱크 저장소였죠. 지하 탱크 있었고. 그리고 간이 탱크 있었고. 이런 애들. 그죠? 자, 됐습니다. 중복선임에 대한 거는 꼭 정리하십시오. 나올 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37번.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배의 10제취. 그죠? 그리고 100배짜리 있었죠. 150배, 200배. 여기가 외내탱, 옥외, 옥내. 저희가 옥외 탱크. 맞나요? 자, 이게 무슨 대상이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방규정 대상. 그리고 안반 탱크와 이송취급소.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2번 가보세요. 5개 저장소가 지금 80배라 그랬죠. 벌써 요게 나간 거죠. 요게 100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방규정 대상은 최근에도 나왔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38번도 마찬가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규정을 두어야 하는 시설은 그랬어요. 10배 제조소, 그죠? 100배 옥내 저장소, 150배 옥외 탱크 저장소. 지금 뭔가 다 지금 섞여 있죠. 150배 이상의 옥내 탱크 저장소. 그러니까 지금 얘밖에 없어. 둬야 되는 게. 1번. 맞나요? 네. 됐죠? 네. 자, 그리고 39번 볼까요?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찾아보십시오. 100배 옥내. 벌써 틀렸네요. 여기 옥외여야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맞다. 요게 이제 예방규정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몇 개만 추가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여기다 몇 개만 추가하면 플러스 정기 점검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기 점검 대상으로 같이 알고 계시면 좋다. 여기다가 지하 탱크 저장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만 더해주면 된다. 그럼 얘가 뭐다? 정기 점검. 근데 정기 점검 대상은 옥내 탱크 저장소가 없죠. 예방 규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옥내 탱크 저장소는 없습니다. 이것도 포인트로 잘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정기 점검 대상 문제는 뒤쪽에 나와요. 뒤쪽에. 우리 기출에서 풀어볼 거니까. 왜냐하면 정기 점검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39번 했고 자 이제 40번 보겠습니다. 자체 소방대 설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자체 소방대는 우리가 사료에 3000배 짜리가 있고 그리고 50만 배짜리가 있었죠. 맞나요? 여기가 제조소나
취급소, 일반 취급소고 여기는 5개 탱크 저장소. 됐습니까? 그럼 정답이 몇 번입니까? 요거 4번이죠. 4번. 자, 41번 볼까요? 사료위험물 중 알코올 8천만 리터에 갖춰야 되는 화학 소방차 대수와 필요한 자체 소방대의 인원수는 그랬어요. 자, 8천만이니까 얘네요. 그죠? 근데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몇이냐면 400입니다. 요게 지정수량이죠. 얘를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정수량 몇만 배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20만 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지정수량에 따라 뭐가 들어간다 이제? 자체 소방대원 수와 그리고 화학 소방차 대수가 달라진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면 해설에 제가 또 넣어놨죠. 그 표를. 그래서 3,000에서 12만 배일 때 여기 이제 만입니다. 다 12에서 24만, 24에서 48만, 그리고 48만 넘었을 때 맞나요? 그리고 50만 따로 있죠. 자, 됐을 때 여기 한 대에 5명, 두 대에 10명, 그죠? 세 대에 15명, 네 대에 20명,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대에 10명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20만이니까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럼 두 대에 10명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2번. 네. 똑같은 보기가 두 개가 있군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네, 답으로 가져가십시오 하셨죠. 답으로 가져가십시오. 보기가 왜 두 개가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 지정수량이 20만 배니까요. 약간 당황했어요, 방금. 약간 당황했는데, 그죠? 제가 문제집을 넣을 때 두 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 계산 문제도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나누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화학소방차 문제네요. 제가 화학소방차 기준, 그래서 이게 소화 능력과 설비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 제독차 있죠, 제독차. 가성소다 및 기조토를 요게 몇 킬로라 그랬죠, 제가? 50kg, 그죠? 맞나요? 50kg 이상 비치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42번은 4번으로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가져가시고, 43번 보겠습니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반 용기에 우리가 표시하는 사항인데, 사료 위험물은 화기 주의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냐면 엄금이 들어갑니다. 사료는 제가 꼭 외우라고 했고, 그리고 항상 엄금 들어가는 건 꼭 정리를 하시라 그랬어요. 아셨죠? 금수성 물기 엄금. 이류가 특이한 게 화기주의예요, 대부분. 근데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류도 화기엄금, 그리고 충격주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기엄금, 충격주의. 44번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류 위험물에서 철분을 수납하는 위험물의 표시사항. 자, 철분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철근만은 물기가 절대 닿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물기연금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2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답을 찾아주셔도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45번.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알킬알루미늄 그리고 알킬리튬. 정답 몇 번? 2번. 네, 이런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46번입니다.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조사를 조사해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보면 위험물 누출 사고 조사를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청본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청본서가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뭐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 무슨 명령, 뭐 사용 종지 명령, 뭐 조치 명령, 이런 명령들이 있거든요.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냐면 시본서가 합니다.
틀림없이 권한자로도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권한자가 다른 하나는에서. 대부분 시본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본서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청본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우리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나요? 네. 됐죠? 오케이. 4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근데 안전교육 대상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쭉 보시면 알겠지만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 받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받고요. 운송자 종사하는 사람 받거든요. 관계인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대부분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는 거죠. 안전원에서. 안전원에서 받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죠. 기술 인력. 여기만 어디서 받는다? 기술원에서만 받는다. 나머지는 다 안전원에서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기선 기술원에서 받는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좀 포인트로 잘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안전교육 대상자 3사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자, 각 법별로 청문 대상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청문 대상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1번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탱크 시험자의 등록 취소, 제조소 등의 사용의 정지, 탱크 시험자 영업 정지. 자 여기 가보면 취소 딱 2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설치 허가 취소, 탱크 시험자에 대한 등록 취소. 취소 들어간 거 2개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3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갑시다. 자, 이제 49번 벌칙 문제네요.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결과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저 행위만 한 거죠. 위험을 발생시킨 자라고만 나와 있죠. 그럼 1년에 10년이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1년에 10년 말고 결과적으로 내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이거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무기 또는 5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징역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지. 자, 50번. 이번에는 이게 붙었어요. 업무상 과실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자, 이때는 또 법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달라진다? 벌칙이 또 달라진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이 붙게 되고 위험을 발생시킨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위험만 발생시켰대요. 그럼 제가 어떻다 그랬죠? 7년의 금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금고가 들어간다고 여기. 징역이 아니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더라. 7년에 7천으로 들어가더라. 근데 이게 금고가 들어간다라는 거. 2번이 틀린 거고. 51번.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은 그랬어요.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벌금이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는 5년에 1억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안 가요. 원래 5년에 5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2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같지 않은 거. 꼭 여러분들 기출 붙어 있는 벌칙은 꼭 보십시오. 아셨죠? 기출 붙어 있는 벌칙은 꼭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보면 3번에 가보면 4번에 가보면 얘가 다 1년에 1천짜리예요. 다. 얘 혼자 3년에 3천짜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 53번도 마찬가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거든요. 1번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 2번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 변경, 3번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게 1,500짜리예요. 다.
그리고 얘만 1000. 정답 4번. 54번.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 운전 시의 벌칙으로 옳은 거. 이런 것들은 1000만원짜리입니다. 1000만원. 다음 5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벌금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1500, 1000짜리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얘는 뭐 이걸로 충분히 답을 하실 수는 있어요. 2억 원으로. 왜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은 제가 2억 원 이하로 어떻게 보면 요거를 퉁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2억. 56번. 과태료 부과권자로 옳지 않은 것. 요게 이제 시본서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 청장은 따로 없더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가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유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유공지 정의는 이거예요. 건축물 주위의 소화활동, 소방활동, 그리고 피난공간, 점검 보수를 필요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공지를 둔다 그랬죠. 그죠? 그 공지. 2번. 이동탱크 저장소는 보유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동탱크 저장소는 그냥 자동차잖아요. 보유공지 자체가 없습니다. 3번. 위험물 제조소는 보유공지가 있죠. 시험지 잘 나오잖아요. 3m, 5m. 그래서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일 때와 10배를 초과할 때. 도로는 보유공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지금? 3번이죠. 3번.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로 옳지 않은 거. 자, 지하층 업소의 대장상 지붕은 폭발을 이해 날아갈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3번.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항상 얘가 기본이다. 을종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항상 똑같다 그랬잖아.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항상 자동 폐쇄식의 갑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문 및 출입구 유리는 망임유리로 한다. 맞죠? 망임유리로 한다. 망임유리로 한다. 됐나요? 자, 그리고 59번 볼까요? 위험물 제조소의 채광 조명 환기 설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은 굳이 우리가 이걸 맥시멈으로 땡겨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뭘로 해야 돼요? 최소로. 최소로. 두 번째,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전멸 스위치 바깥 부분에 설치하고 환기 자연 배기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채광 조명 환기는요,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시행 규칙 별표에 가보면 아셨죠? 특히 제조소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얘가 채광 조명 환기에 대한 게. 그래서 뒤쪽은 어차피 다 동일하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조소 쪽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더라 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었습니다. 자, 60번. 정전기 제거 설비로 옳지 않은 거. 공기 이온화, 접지, 종단 저항 설치, 상대 습도 70%. 이게 3번에 가보면 종단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요게 이제 전선의 단선 여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선의 단선 여부와 정전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3번. 자, 3번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게 답이 1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3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3번. 해설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됐고요. 요거 하나 잘 보시고. 다음 61번. 방유제 문제네요. 5개 탱크 저장소 방유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한다. 2번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때 그 탱크 용량의 110%, 2개 이상일 땐 최대인 용량의 110%.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용량 자체가 나와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이제 방유제 높이와 두께와 그리고 매설 깊이, 불치밀성 구조물로 할 것,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죠. 4번 가보십시오. 요 간막이 뚝 있죠, 우리. 방유제 및 간막이 뚝의 안팎에는 계단 경사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게 높이가 있다 그랬죠. 자, 몇 메타일 때? 1m를 넘을 때. 그럼 얘가 70m가 아니고 몇 메타? 50m.
맞습니까? 네, 50m라고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 통기관 문제입니다. 자, 통기관은 직경이 이거 여러분들 30mm, 제가 5개 탱크 통기관은 꼭 정리해 가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구부리는 거 45도, 인화방지 장치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할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이거 서브노트로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많은 내용 다 정리 못한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 이 시행규칙 별표를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지 못한다고요. 그거 다 하려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63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빠졌네요. 네, 63번. 그냥 책으로 보겠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갖춰야 되는 제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자갈분 채워둔다 그랬죠. 자갈분. 그게 이제 몇 미리 이하였어요? 5mm. 그죠? 정답 몇 번? 3번. 3번. 네. 여기는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이게 숫자들이기 때문에 다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자, 64번 마찬가지. 이것도 답만 체크하겠습니다. 쭉 봤을 때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자, 5개 저장소에는 제가 무슨 기준이 없다 그랬죠? 이게 바깥쪽이다 보니까 출입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출입문 없다. 65번 5개 저장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 탱크 저장소와 같이 3, 5, 9, 12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 공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긴 양이 많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0배 이하. 그죠? 그리고 20배 이하. 50배 이하. 200배 이하. 맞습니까? 이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3, 5, 9, 12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 20배짜리가 보면 지금 5m인데 9m라고 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66번. 자, 요 바탕 색깔 꼭 보시라 그랬죠? 특히 주유 취급소에 가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가시다 보면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표지를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주유 중 엔진 정지에 대한 색깔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황색 바탕에 무슨 문자? 흑색 문자. 그죠? 정답 몇 번? 2번. 67번. 주유 취급소에 대하여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 길이 6 이상의 콘크리트 공지 보유해야 된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잘못 들어가 있죠. 제대로가 아니고. 두 번째. 흑색 바탕에 뭔가 이상하죠.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3번. 주유 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2m 이상의 담도는 벽을 설치해라. 그죠? 네 번째, 고정 주유 설비나 급유 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5m 이내로 합니다. 그죠?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68번. 주유 공지나 급유 공지가 갖춰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 고정 주유 설비의 주위에는 공지 있어야죠. 고정 급유 설비에 똑같이 급유를 필요한 공지가 있어야 되고, 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낮게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유소 지면이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기울기를 둬서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9번. 주유 취급소 셀프 주유소, 그죠?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얘는 일단 우리는 요 수동, 요 개념보다는 다 자동. 뭔가 잘못이 생기면 수동으로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자동으로 정지가 되더라. 그죠? 70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정답 3번. 71번. 판매 취급소에 대하여 옳은 것은 1종은 판매 2종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아니고 2종이 더 강화가 돼 있죠. 왜냐면 얘는 40배. 얘는 몇 배? 20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1종, 2종 다 1층에 설치를 해줘야 되고, 위험물 배합실 출입구 문턱 기준은 0.15가 아니고 0.1. 그리고 방화 게시판 설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표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일단은 기본서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된 자료를 위주로 해서 조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페에도 있고요. 아니면 뭐 돈을 주고 사실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서브노트 이런 거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정리를 꼭 해 주시고, 다음 이제 챕터 6 마지막 챕터 뭐냐면 관연도죠. 그죠? 근데 관연도가 이게 법규가 많죠. 왜냐면 학과 특채라는 게 이제 예전에 문제가 달랐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나 또는 이제 최근 공채 문제 같이 해서 또 관연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